누가 잘못했니, 돈을 못 주겠느니, 프로젝트는 실패니, 이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계약을 하고 RFP 작성을 하고 요구사항 정의서를 작성을 하고 마일스톤을 각각 수행을 해서 완료가 되면 검수를 하고 표준화된 것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강제로 수행하도록 프로젝트를 더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왜 우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와우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텔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저희 와우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창업팀 대표님뿐만 아니라 열심히 창업팀을 찾고 계신 우리 투자사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열심히 지원해주고 계신 창업기관 담당자 여러분들의 출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와우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우리 인스피리오의 류근웅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인스피리오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인스피리오의 류근웅입니다. 저희는 지난 수년간 아웃소싱 프로젝트들을 수행해 오면서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웃소싱 관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관리 툴 에포소를 출시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웃소싱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협업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협업하기 위한 툴이고 이름이 에포소라고 네, 맞습니다. 하는군요. 이 아웃소싱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은 발주하는 것도 많고 발주하는 게 많으면 그만큼 수행하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인데 네. 저도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긴 있는데 뭐 네. 최근에는 발주를 줘본 입장도 돼보고 주로 이제 발주 받아서 했던 입장도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게 항상 달라가지고 항상 뭐라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분쟁과 관련된 건가요? 어떤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까? 실제로 아웃소싱 프로젝트 성공률이 네. 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것 현재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제 프로젝트 진행 방식 자체가 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가 진행 과정에서 네. 더 고객사와 개발사가 함께 진행하면서 더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뭐 금방 말씀하신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수행하는 개발사 만약에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네. 그 개발사 내에서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개발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툴, 뭐 흔히 네. 말하는 뭐 지라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거고, 네. 그죠? 근데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네. 기존의 이제 지라나 노션 같은 툴들은 이제 개발팀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사에게 실제로 이 내용을 공유해 줄 수는 없거든요. 네. 저희가 과거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 고객사분께서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한번 보고 싶다. 저희가 내부에 지라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보고 싶다 하셔서 지라 공유를 요청을 주셔서 제가 지라를 공유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실제로 공유를 했을 때 지라는 이제 IT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내용도 많고 실질적으로 사용법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결국 엑셀로 다시 정리해서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엑셀로 다시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개발사 내부에서 같은 개발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지라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흔히 말하는 발주사하고 개발사의 입장에서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에는 적당한 툴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지라 같은 경우는 개발팀 내부에서 애자일 프로젝트를 더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툴이고 이제 에포소 같은 경우는 고객사, 개발사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목적 자체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희가 사실 지난 몇 년간 IT 외주 프로젝트들을 이제 수행해왔거든요. 회사가. 네. 네네. 저희가 2023년에는 기술 구독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구독 서비스, 그러니까 기술팀을 대여해드리는 서비스를 이제 수행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매월 이제 기성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했는데 그때 이제 고객사와 개발사가 긴밀하게 소통을 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고객사 입장에서 어떤 점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저희가 개발사 입장에서 이렇게 긴밀하게 진행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에포소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전에 이미 우리 회사 아까 뭐 사전 인터뷰도 제가 여쭤보기도 했지만 저희들은 대표님은 이 일을 하기 전에도 이미 외주와 관련된 일을 좀 경험이 많으신가 보죠?
네. 제가 사실은 원래는 이제 전공은 이제 AI 로봇을 대학원에서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AI 로봇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런 일을 해서 좀 신기하긴 한데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셨는지.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예전부터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많이 있었고, 제가 사실 이제 대학원 휴학하고 나와서 사실 블록체인을 좀 만들었었습니다. 네네. 블록체인 코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제 출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당시에는 이제 대학원생 하다 나왔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논문 쓰고 특허 내는 것밖에 없어서, 당시에 이제 논문이랑 특허만 내고 이제 접었었거든요. 근데 그 위에 다른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외주 일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지인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든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와서 외주를 하다 보니까 계속 외주를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주를 하면은 뭐 사실은 매출이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네, 먹고 사는 맞습니다. 데는 좀 뭐 사실은 뭐 좋을 수도 있는데 당시에는 되게 풍족하게 네, 살았습니다. 풍족하게 사셨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외주만 계속 하기에는 좀 약간 비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외주에서 모은 돈을 가지고 새로운 걸 해보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네. 제 주변에도 그렇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거를 벗어나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외주를 하면서 느꼈던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는데 네. 그 문제를 오히려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네.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에포소라고 표현을 했던 네. 발주사와 개발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하는 어떻게 뭐 협업 툴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사실 외주 관계에서 진행되는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네, 처음에 계약을 하고 네. 계약 전에 이제 RFP를 작성하고 계약을 진행하잖아요. 그 RFP 작성을 하고 요구사항 정의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마일스톤을 각각 수행을 해서 완료가 되면 검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절차들이 표준화된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 외주 현장에 나가면은 이 표준화된 것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표준화된 것들을 이제 저희 에포소 내에서 모든 것을 강제로 수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그 과정들을 이제 고객사 개발사가 유기적으로 이제 진행하면서 프로젝트를 더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옛날에 해본 경험에 의하면은 초반에는 뭔가 문서화가 잘 돼서 RFP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히스토리 추적이 전혀 안 되고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오해를 낳고 네. 누가 잘못했니 뭐 그래서 돈을 못 주겠느니 이 프로젝트는 실패니 뭐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강제한다?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이제 각 마일스톤을 검수하는 기능만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다음 저희가 개발 목표로서 이제 요구사항 정의서를 같이 고객사 개발사 합의하에 만들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만약에 요구사항이 변경이 필요하다 하면은 상호간에 합의하에 변경하는 그런 로직까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능들이 추가될 예정이고 그리고 하나의 마일스톤이 수행될 때마다 고객사와 개발사가 같이 합의해야만 그 마일스톤이 완료가 되고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마일스톤이 선정이 뭔가 정해놨다. 그러면 이제 뭔가 우리 개발사들은 그게 맞춰서 개발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검수를 할 거고. 네. 그럼 검수를 한 분이 하여튼 우리 지금 에포소라는 데 들어와서 검수 결과에 대해서 뭔가 승인을 해주면은 네. 승인이 됐다는 게 이제 뭔가 남게 되는 거겠네요. 기록에 남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정리를 하면 되는데 뭐 그거는 뭐 비용을 더 받을지 안 받을지는 뭐 양사 간에 합의를 하면 되는 네, 거고.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분쟁이 없게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개발사 내부에서 개발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런 거는 뭐 질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네. 이용할 수 있는데 하여튼 발주사와의 관계에서 프로젝트 관리를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 방향에 대해서도 네네.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표준화된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는 외주 개발이라고 하는 게 안 할 수는 없고 네. 사실은 특히나 요즘 같은 게 인건비가 이제 비싸져 가지고 네. 왜 내부에다가 뭐 지속적으로 뭔가 개발을 해야 되는 수요가 있다면은 개발자를 뽑는 게 더 싸겠지만 네.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단기간에 뭔가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대부분 외주를 주는 게 이제 사실은 더 비용 측면에서 좋잖아요. 맞습니다. 계속 늘어날 텐데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이런 분쟁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네. 그럼 우리 같은 시도를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저희랑 동일한 제품을 본 적은 없고요. 네네. 이번에 얼마 전에 비슷한 이제 사스를 하나 출시를 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외주 관리용이지만 이제 프리랜서 관리를 주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회사 대 회사의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보면은 사실은 프리랜서를 연결해 주는 사실 플랫폼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드셨지 막 네. 외에도 뭐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곳들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기본적인 프로젝트 관리 기능은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런 곳들은 여하튼 뭐 원래 목적 자체가 프로젝트를 연결해주고 하는데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관리는 제대로 잘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기존에 이제 매칭을 해주는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플랫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사스의 역할은 아니고 단순히 매칭을 시켜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저희랑 이제 경쟁 관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쪽에서는 사실 업무의 협업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건 아니고 네네. 매칭해주고 매칭 후에 네. 이제 프로젝트 진행을 하면서 분쟁이 생겼을 때 중재해주는 역할 정도로만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게 플랫폼이고요.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중재 역할이 있는 건 아니고 프로젝트 외주 프로젝트 진행 자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는 뭐 굉장히 많은 매칭해주는 곳들이 있잖아요. 네. 그 말고 네. 실제로 이제 아웃소싱 자체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준다고 하는 곳들도 제가 투자하면서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뭐 국내 프리랜서 풀을 갖추고 뭐 뭐 매칭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주를 받아서 자기가 관리하는 프로젝트 어떤 인원들을 관리를 하면서 실제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거기서도 뭔가 프로젝트 관리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도 뭐 우리 같은 어떤 이런 솔루션을 써가지고 프로젝트를 관리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런데도 우리의 고객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업체들이랑 이제 협업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네. 아직은 저희가 준비가 안 돼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네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협력하려는 업체도 있고 사실 이제 외주라는 게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거는 개발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랑은 또 겹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고객사와 개발사의 관계에서 역할을 하는 거고 프리랜서와 개발사의 관계에서는 또 이제 다른 이제 그렇죠. 매칭 플랫폼들이 네네. 하는 역할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하여튼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문제 많은 이 시장에 네. 뭔가가 시도가 안 됐다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죠? 뭔가 시도가 됐는데 시도를 많이 했는데 다 실패한 게 아니냐. 실패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근데 우리는 왜 실패 안 할 수 있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탁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보통 이런 협업 툴들이 저희 같은 개발사들이 이제 개발을 하면서 개발 진행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이렇게 협업 툴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팀이 좀 특별했던 게 저희 팀은 이제 같이 일하고 계시는 이제 이사님이 CSO 역할을 하고 계신 이사님이 실제로 고객사에서 PM을 보셨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의 페인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저는 개발사 PM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개발사 입장에서 페인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쳐져서 저희의 이제 에포소라는 제품이 나왔던 거거든요. 네네. 사실 이 양쪽의 노하우를 알고 있지 못하면은 사실 이런 제품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노하우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노하우만 있으면은 뭐 투자사를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는 않고 일단 뭐 그러니까 날리지 도메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결합해 있는 거고 네. 실제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아직 제품 출시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몇 가지 기능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객사, 개발사가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마일스톤을 체크를 하는 기능, 그리고 현재 마일스톤에 어떤 것들을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완성됐을 때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이 AI 프로젝트 매니저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성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팁스를 통해서 이제 AI 프로젝트 매니저를 이제 완성해 나갈 계획이고요. 현재까지는 단순히 이제 기능 명세를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거나 아니면 마일스톤을 자동으로 뽑아 준다거나 아니면 현재 어떤 것을 해야 되는 일정 관리를 도와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기능만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은 갖추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런 정도로 갖추고 있고 다음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AI가 요구사항 정의서랑 WBS까지 모두 다 세팅을 해주는 그런 로직을 현재 개발하고 있고 내년 초쯤에는 아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뭐 요구사항만 입력이 됐다 그러면 필요한 것들이 다 뽑혀 나오고 거기서 뭔가를 내가 조정을 한다든지 그 정도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요구사항을 입력할 필요도 없고요. 요구사항 입력할 필요도 간단한 없고.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점들이 필요한지를 이제 AI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네네. 요구사항 정의서 그리고 WBS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AI 자체가 AI 요구사항을 자체가 네, 현재 알고리즘 완성이 되어 있고요. 네네. 이제 UI UX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회사가 아까 몇 년도에 설립하셨죠? 저희 2021년 12월 설립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 에포소라고 하는 우리 협업 툴은 지금 출시가 돼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올해 8월에 출시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유료화된 지 현재 일주일 되었습니다. 아, 일주일밖에 안 된. 지금 네.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인데 네. 11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일주일 됐고 네. 매출도 발생하고 있나요? 지금 일주일 만에 매출 2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타깃 고객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큰 고객인지 아주 작은 고객인지 뭐 어디 중간쯤인지 뭐 금액대라고 해야 될까? 어떤 고객이 우리의 타깃 고객입니까?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보고 있는 고객은 IT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 정도의 사이즈를 가진 그런 업체들입니다. 네네. 그런 경우에 이제 IT 팀을 안 갖추고 있으면 이제 거의 외주를 맡기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저희 툴을 사용하기 가장 적합하고요. 그리고 IT 기술팀을 갖추고 있어도 전부 다 IT 기술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외주를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도 저희 이제 타겟 고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아까 200만 원이 발생했다는 매출은 그런 고객이 저희한테 지금 뭔가 쓰면서 발생한 매출인가요? 이제 그런 업체들은 저희가 출시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세일즈를 해보고 있고 네네. 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발주사 쪽. 네, 발주를 하는 그런 업체들은 네네. 현재 얘기가 잘 되고 있고요. 네네. 사실 이제 도입이 이제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더 보면서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 발생한 매출은 저희가 과거부터 협력 관계에 있었던 SI 업체들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네네. 이제 고객사 관계에서 저희 툴을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주셔서 이렇게 결제를 해주신 경우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프리랜서들이 결제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사실은 이제 개발을 하면서 이게 발주사가 됐든 아니면은 외주 개발사가 됐든 뭔가 좀 상대방하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원하는 쪽에서 일단 도입을 하고 있는 거군요. 지금 현재는. 네, 사실 프로젝트라는 게 분쟁이 많다 보니까. 네, 분쟁이 많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온타임에 끝나는 게 발주사, 수주사 다 이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주사 입장에서도 이걸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온타임에 끝낼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뭐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구독 서비스입니까? 네, 저희는 다른 사스들처럼 기본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프로젝트당 인당 25,000원에 과금을 하고 있고요. 네. 4인까지 무료고 5인부터 과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 단위로 구독을 하시면 더 할인해 드리고 현재는 저희가 기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18,000원에 인당 18,000원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저희 거를 아까 그 타겟 고객이라고 하신 분들을 예를 들면 네. 뭐 인당 25,000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월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프로젝트 기간이 주로 뭐 한 4, 5개월 되나요? 평균적으로? 프로젝트마다 다른데 일단 작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 정도가 되고요. 네네. 좀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1년 정도의 이제 기간을 두고 합니다. 그럼 1년 정도 하면은 몇 명 정도가 여기에 붙어서 막 우리 걸 사용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대충 한 프로젝트 하면은 구독료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겠다 가늠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건 사실 이제 프로젝트를 얼마나 인텐시브하게 하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이제 보통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좀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를 하면은 한 프로젝트에 이제 20명에서 50명 사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명에서 50명이 1년 정도를 한다. 네. 그러면 50명이 한다 그러면은 25,000원이면은 100만 원 아니죠. 120을 1년 동안 하는 거군요. 한 1,600 정도, 1,400 정도가 구독료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50명 정도 되면. 근데 그런 모델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다 구독료로만 돈을 법니까? 일단은 지금 도입한 비즈니스 모델은 하나인데 기본적인 구독 모델이 있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추후에 내년부터 이제 착수할 것은 저희가 일부의 플랫폼 기능을 도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매칭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고요. 네. 프로젝트 인력 매칭인가요? 아닙니다. 프로젝트 매칭을 첫 번째로 제공하고 그다음에 인력 매칭도 저희가 나중에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인력 풀을 확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 업체들이랑 제휴를 해서 그렇게 저희 API 제공을 통해서 저희 이제 사스 내에 인력 풀을 이제 가져올 계획이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인력 업체들이랑 좀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기능 출시만 하면은 인력 풀은 바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매칭 기능을 저희가 도입을 하고 이제 그 프로젝트 매칭 과정에서
이제 감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감리라는 건 사실 이제 공공 프로젝트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 이상이면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민간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군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프로젝트 규모가 커질수록 발주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지출을 하더라도 프로젝트가 성공적이면 좋겠다라고 대부분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1억짜리 프로젝트에 있다고 하면 1,000만 원을 지출해서 프로젝트 성공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 감리 서비스에 1,000만 원을 주고 할 용의가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감리 서비스를 선택적 옵션으로 제공하는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풀을 매칭을 해서 그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발주사하고 개발사가 있는데 네. 발주사가 됐든 개발사가 됐든 우리 거를 쓰게 되면은 인당 월 이렇게 구독료를 내게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이 발주사가 뭐 명확한 개발사를 못 찾고 있다. 그럼 네. 우리가 플랫폼 기능을 써서 네. 발주사와 개발사를 이어주는 매칭해주는 역할까지도 우리가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개발사가 열심히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개발 인력까지 우리가 매칭해주는 역할을 하겠다. 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능들은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라서 네네. 저희는 현재는 이제 프로젝트 진행 자체에서 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하튼 이게 뭔가 외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안 할 수는 없는데 네, 외주를 너무 잘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 이런 곳은 또 그렇게 드물고. 네, 맞습니다. 그죠?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주는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네. 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이런 개발사와 외주사 사이에 외주 개발사와 이 발주처 사이에 분쟁의 소지를 많이 없애주면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협업 툴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다. 네, 저희의 가장 큰 목표는 프로젝트를 저희 에포소 내에서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우리가 외주도 많이 하고 계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좀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으면 우리가 개발한 툴을 이용하나요? 우리가 직접? 최근에 수주한 것들은 저희 에포소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그걸 하면서 또 뭔가 뭐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도 있고 좀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기도 하고 막 그럴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제 발주사와 소통이 원활하게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 되게 편하고요. 네네. 발주사 입장에서도 이제 저희랑 이제 오랫동안 협업해온 발주사들이 몇 개 있는데 예전에 에포소가 없을 때는 이런 요구사항 정의라든가 이제 업무 지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움들이 많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에포소 도입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 에포소에서 기능을 제공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되게 편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요즘 분위기가 해외 진출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이 아이템으로 해외에 갈 수 있나요? 네, 저희는 시작부터 해외 타겟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시 시점부터 영문화가 돼서 출시가 됐었고요. 저희가 이제 노리고 있는 해외 시장은 구매력을 갖춘 이제 선진국이거든요. 네네. 특히 저희가 이제 1차 타겟을 보이는 건 싱가포르 쪽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내부 이제 국가 내부에서 인건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부에 사실 SI 업체가 그 내국인들로 이루어지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외주를 맡기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외주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돌아가고 있고 그런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직까지 뭐 해외 시장에 대해서 뭔가 태핑을 해보고 이런 단계는 아직 아니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베트남에 협력 업체가 있어서 이제 그쪽에서 저희 에포소 사용하겠다고 결제를 이제 요청을 주셨는데 저희가 아직 초기 버전이다 보니까 해외 결제가 이제 피지사가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네. 이제 국내 결제는 잘 되는데 해외 결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제 해외 매출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요즘 이제 뭐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게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투자사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회사를 설립한 지가 이제 만 3년이 넘어가고 좀 있으면 넘어가겠네요. 네. 그러면은 뭐 올해 뭐 지난해 성과 어땠습니까? 이제 저희가 2021년 설립에 말씀드렸는데 2021년 12월이기 때문에 2021년은 이제 빼고 2022년에는 저희가 사실 이 법인을 이넥티브 상태로 뒀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새로 법인을 설립할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했고 2023년에 저희가 이제 아웃소싱 기술구조 서비스로 매출 이제 4.4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7억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7억이라고 하는 게 주로 이제 아직도 약간 SI
네, 맞습니다. 외주 개발을 하면서 실제로는 개발된 이후에는 에포소를 사용해서 지금 현재 외주 개발을 하고 있는 외출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저희가 과거에는 이제 기술구조 서비스를 에포소를 기획하기 위해 수행해 왔다고 하면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외주들은 에포소 생태계에 더 많은 기업들을 넣기 위해서 이제 외주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뭐 8월 이후에 하여튼 구독료로 200만 원 매출을 일단 발생을 했고 네. 지금 현재가 뭐 11월 말인데 2달 반 정도 지났는데 계속 영업을 하고 계신 상태고 네, 올해 말까지는 그렇게 뭐 구독료 매출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네.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구독료 매출을 기대하면 되겠나요? 네, 내년부터는 저희가 사실 올해 시드 라운드가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내년부터는 더 공격적으로 세일즈할 계획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제품 개발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었고 이제 투자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었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세일즈를 하진 않았지만 내년부터 이제 투자 유치가 완료된 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세일즈를 하고 저희가 B2C의 영역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이나 바이럴 마케팅 통해서 더 공격적으로 사용자 수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지금 투자를 받았습니까? 아직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아직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네. 그럼 지금까지는 투자와 관련된 활동은 한 적이 없나요? 저희 여태까지 100% 민간 매출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인터뷰를 기점으로 해서 투자자들한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IR 그러니까 펀딩을 하고 있다는 거 고백하는 거와 똑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것도 감사드리고요. 저희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저희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네. 또 어떻게 보면 한 번도 투자를 받은 적도 없고 사실은 SI 그러니까 외주 개발이라고 하는 게 곧바로 매출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머무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네. 우리는 그걸 하면서 굉장히 불편했던 점들을 좀 개선하면서 어떻게 보면 발주처와 개발사 사이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거. 네. 뭐 아까 특허 내역에 보니까 블록체인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블록체인을 좀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블록체인 특허가 있는데 사실 이 블록체인이란 게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기록한다는 네네.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 특성 측면에서 저희가 계약서 기능이라던가 아니면 로그 남기기 기능 등에 이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블록체인 특허를 계속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당하게 합의를 한 게 있다. 그러면 이거를 블록체인 기술로 그냥 완전히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좋은 하여튼 우리나라의 어떤 그 외주 전 세계적으로 이 외주 개발 문화가 좀 뭔가 분쟁이 계속 많은데 하여튼 좀 개선이 돼야 될 게 아마 있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공감을 할 텐데 네. 그게 이제 뭐 인력의 문제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 근데 우리는 하여튼 플랫폼으로서 그런 부분을 풀려고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께 왜 우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네. 마지막으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아웃소싱 프로젝트 성공률이 전 세계적으로 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최근 경향뿐만이 아니라 최근 경향인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0년 동안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에포소를 통해서 시장의 이 고질적인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드 라운드 투자 유치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세미나, 웨비나 등 통해서 본격적으로 세일즈하고 그리고 B2C의 영역, 퍼포먼스 마케팅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 통해서 사용자 수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뭐 한 번도 투자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제 시드 단계에 투자를 하는데 유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목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는 30억 밸류로 3억 보고 있습니다. 밸류까지 이렇게 밝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사실 주 목적이 팁스거든요. 네. 팁스를 통해서 저희 이 프로덕트의 이제 AI 프로젝트 매니저를 더 디벨롭해서 더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프로젝트 성공률을 더 높일 수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제 2024년이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인스피리오의 우리 유근용 대표님 발음도 어려운 대표님을 모시고 이렇게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저도 외주 예전에 한번 개발사 입장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참 너무 어렵거든요. 어렵고 발주사의 행포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발주사는 발주사대로 또 뭔가 굉장히 큰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항상 뭔가 자료가 남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다 메일에 남아있고 어디인가 남아있는데 너무 관리하기가 힘든 형태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혁신하겠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런 서비스를 꿈꿨던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
아마 시장에서 이미 실패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또 다른 또 시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우리 인스피리오가 에포소라고 하는 서비스로 지금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터뷰를 찬찬하게 살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대표님 연락처를 아시면 대표님께 직접 연락 주시면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뵙고 더 풍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